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최근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KB 통계의 인천. 여러 개의 구 중에 특히 이 연수구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계양구, 서구, 그리고 부평구가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남동구도 오르고 있습니다. 구마다 오르는 그 특징은 좀 다 다르다고 봅니다. 연수구는 호재가 있죠. 그 송도라는 호재, 송도에서 시작하는 뭐 GTX, 그리고 여기는 신축이 많습니다. 계양구나 그 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이 가깝죠. 그래서 저는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까지 출퇴근이 좀 비교적 편한 부평구, 계양구가 꾸준히 오를 거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또 계양구는 그 새로운 신도시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고요. 서구 쪽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오르는 게 청라지구입니다. 청라지구 말고 김포 한강신도시하고 가까운 쪽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구는 청라지구 쪽이 많이 올랐고요. 중구도 올랐는데 중구는 인천 구시가지 쪽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종도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영종도를 국제도시라고 말해달라고 하시던데 글쎄요, 저는 아직 국제도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장래는 그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인천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인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수도권이 다 오른다는 그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비교적 인천의 집값은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천이 그 이전에 별로 안 올랐다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올랐냐면 수도권이 다 오르던 2015년에 좀 올랐었습니다. 2015년 요때죠. 이때는 뭐 수도권 아파트가 다 올랐는데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인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공급이 좀 많았다. 특별한 호재가 없었다. 뭐 영종도나 송도 신도시나 여러 가지 계획은 발표됐지만 좀 구체화되지 않은, 그리고 뭐 청라는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분양 아파트의 무덤 뭐 이런 악명을 받았던 지역이었죠. 자, 그러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 시점 뭐 웬간하면 다 오르는 수도권에서 특히 인천은 여태 안 올랐다. 그리고 요즘 호재가 좀 구체화된다.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뭐 이런 몇몇 분위기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많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참 불투명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운, 그리고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이 영향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도 마이너스의 효과를 준다고 보는데 자, 그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니까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관두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뭐 그 정도로 깊은 판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천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인천의 아파트 현재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왕이면 며칠 전에 올린 위장임차인을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천의 아파트 중에 외형상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아파트를 검색해서 그 중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없거나 또는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물건들이 꽤 많은데요. 이 중에 좀 분류를 해서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진행으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천 7688 사건 한 번 유찰돼서 3억 5,900이고요. 3월 31일 이때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현재는 뭐 수도권의 대부분의 법원이 이 경매를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평수가 큰 편입니다. 대형이죠. 자, 여기에 누군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2000년에 전입해서 현재 20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이 큰 아파트에 5천만 원을 주고 세입자로 산다. 어떻게 보시나요? 가짜 임차인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장의 임차인일 가능성.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위장의 근거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위장의 가능성이지 거기에 결정적인 내용은 없고, 만약 위장이 아니고 진정한 임차인이면 인수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전입은 빠른데 확정이 무지 늦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소액 배당만 받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의 보증금은 낙찰자의 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 위장일 경우는 인수가 없으니까 금액을 좀 더 서고도 들어갈 수가 있고, 위장일 경우는 이 소액이 얼마나 있냐면 소액의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죠. 14년 8월 7일 이때 2,800 이하 임차인에게 2,700이 배당이 되거든요. 요 아래쪽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2,300이 인수가 된다는 거니까 인수를 고려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대형 아파트입니다. 과연 거래가 잘 될까? 그렇게 거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저는 지금 분위기라면 팔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저가에 인수를 2,300 한다 하더라도 최저가 언저리에서 낙찰 받으면 지금이 팔리는 분위기니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 인수가 아닌 어떤 근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좀 더 수익이 커지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네요. 다음 물건 볼까요? 오늘 많은 물건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게 아니고 요 다음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찾아놨는데 갑자기 또 헷갈립니다. 인천 신흥동 대림아파트. 자, 요렇게 단지 규모가 작고요. 대부분의 향이 동향이 되겠죠. 동양 아파트는 대체로 비선호입니다. 지은지에는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단지는 적죠. 자, 여기에 권씨. 권씨가 외영상 대항력이 있는데, 그죠? 2003년. 2003년에는 소유자 권씨가 이 집을 산 시점입니다. 쉽게 여기는 가족 관계인 게 추정이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대출이 나갔고요. 그리고 요 앞에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했습니다. 낙찰자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채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은 뭐 좀 쉬운, 그러면서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쪽은 아닌 그런 물건이라고 봅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이때도 많이 왔었네요. 소유자니까 거의 시세 다 높은 금액에 입찰을 했던 것 같고요. 소유자가 입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입찰이 안 됩니다. 그래 채무자가 법인이고 소유자는 권씨니까 소유자가 입찰을 했던 거고요. 채무자 보통은 이게 같죠. 소유자 채무자가 채무자는 입찰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건 볼까요? 네, 인천 서구 당하동 여기는 청라지구는 아니죠. 네, 복림아파트 중소형 참 안정적인 평형입니다. 가격은 1억 4천 떨어졌네요. 누군가가 있습니다. 송씨 그리고 이 씨가 소유자인데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전입했죠. 같은 날 전입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전입했다고 뭐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갔고요. 앞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등기부를 보면 거의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보시면 소유자가 현재 이씨죠. 77년생. 이 4월 달에 이 집을 매매하고 5월 13일 날 이전을 했는데 바로 그 아래쪽에 보면 이 아파트에 13일 날 전입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돈을 빌렸는데 여기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여러 개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기록이 보이고 그리고 소유자가 5월 13일 날 전입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같은 5월 13일. 그죠? 소유자와 송 씨가 같은 날 전입했고 이 씨가 이때 여기 들어와서 살았고 그 이후에 대출 받을 때도 주소가 이쪽이었다. 그러면 계속 거주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여기 너무 간단하게 나오네요.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게 나을 뻔했습니다. 배우자가 송 씨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살펴볼 일이 없는 물건이 되겠네요. 여기 안 나타나는데 하나 볼까요? 인천 33618 변경으로 나타나는데 이 변경은 3월 9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이때 수도권의 아파트가 법원이 전부 경매 진행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변경으로 됐고요. 제가 볼 때는 4월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단지가 큰 11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뭐 신축은 아니지만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가까운 중소형 60평방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층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투자하면 안정적인 물건이라고 봅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9평방 참 안정적입니다. 역세권에 오래되지 않는 60평방의 아파트 전세가가 밑에서 또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그냥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좀 길게 갖고 가도 뭐 내 돈 크게 안 들어가고 그게 전세든 월세든 요즘은 좀 많지 않습니다만 갭 투자로 가장 적합한 게 저는 이런 쪽이 아닌가. 이거는 뭐 갭 투자 단기 갭이 아니고요. 길게 뭐 2년, 4년 또는 6년을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쪽의 물건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2억 6천짜리 임차인. 그죠?
배당 요구했죠. 그러니까 1번 배당, 나머지 뭐 2번은 받거나 말거나. 2억 6천 이상의 입찰하면 되죠. 예, 2억 9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사한 시세는 3억 2천. 어쩌면 지금은 또 더 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물건입니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입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물건을 좀 볼까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보다는 24 874 한번 볼까요? 인천 삼산동 엠코타운 33평 유찰됐는데 가격이 확 올라버렸네요. 제가 조사한 시세는 4억 5천. 단지는 규모가 이제 보통이죠. 이 정도면. 저는 한 3만 평방이면 보통 규모. 오래되진 아파트는 아니고요. 층 나쁘지 않은데요. 자, 문제는 여기 OC가 전입돼 있는데 대항력이 있죠. 외형상.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소유자가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거인은 임차인이 될 수 없나? 네, 보통 동거인이면 뭐 친인척일 가능성이 무지컨대 물론 제3자가 동거인으로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동거인이 임차인이 된 진정한 임차인이면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 건은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대 연락 내역을 보면 그래서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같은 날 전입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권리신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족, 부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아버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갔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정상적인 물건. 앞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조사하나? 가짜를 잡자라는 목적. 그래서 이게 진짜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짜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이게 저렴하게 살 기회다. 그래서 위장을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물건처럼 쉽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저렴하게 산다는 목적보다는 이 물건이 괜찮은 물건인데 요것 때문에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입찰하기가 꺼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밝혀진다면 그냥 입찰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물론 특별히 저렴해지지는 않겠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위장 임차인을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인천 34270의 2번 물건. 조금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빌라에 가까운 좀 오래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반값이고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까지 했었네요. 자, 포기를 왜 했을까? 이 내용으로 보면 포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16년에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 배당은 소액에 해당되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나머지를 3번, 소액 이외의 금액은 3번인데 지금 여기 금액이 무지 크니까 결국 소액만 받고 못 받는 거를 나머지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번 낙찰자가 포기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봤는데 여기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오류인지 구독션의 오류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굿옥션의 이 매각 물건 명세서도 받고 지주옥션의 매각 물건 명세서도 받는데 임차인 임씨는 이때 전입하고 이때 확정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오히려 전입보다 앞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죠. 16년 6월 달에 확정을 받았다. 이 내용하고는 다르죠. 이게 아니고 16년 6월에 확정을 받았으니까 전입 확정 두 날짜 중에 늦은 날짜, 이게 늦은 날짜죠. 이때 배당이니까 여기가 1번 배당이 되죠. 나머지는 뭐 2번 받거나 말거나, 우리는 오직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액 배당이라고 봅니다. 법원의 기록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보통 입찰일 일주일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매각 물건 명세서로 봐서는 문제 없다인데, 이때 매각 물건 명세서가 4월 7일 날 나오죠. 예, 요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 없다면 입찰해도 되는데, 그렇게 아주 뭐 큰 수익을 줄 물건은 아닌 걸로 봅니다. 자, 다음은 이걸 볼까요? 인천시 송년동의 솔빛주공, 1억 8천에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하고 또 한 번 더 떨어져서 1억 2,800. 한 번 더 떨어지지는 않았죠. 70%인데, 저는 이 물건이 문제 없는 게 아닌가. 이 조씨가 누군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별로 진정한 임차인 같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여기 결정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기 채권자 KCC가 채권자가 아니네. KCC 금강고려화 페인트 회사죠. 여기도 페인트. 아마 채무자가 페인트 가게를 하나 봅니다. 어쨌든 이 노루 페인트가 법원에 기록을 제공했네요. 예. 이 내용을 보면 결론은 진정한 임차인입니다. 그런 기록을 참 고맙죠. 채권자가 임차인이 진짜니까 조심해라, 이제 이런 서류를 보냈으니까요.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억 9천만 원의 임차인이다.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가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1억 9천 임차인이 그 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억 9천.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임차인, 확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전입하고 확정받았어도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죠? 혹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했었어도 확정이 있음에도 이 확정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만 이런 경우조차도 배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 되려면 당연히 전입 확정을 갖추고 배당 요구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어쨌든 배당 요구를 안 해서 이게 전액 인수라는 것.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거를 낙찰받으면 경매계를 떠나야 됩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면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한 얘기는 그냥 뭐 새겨들을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혹 뭔가 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근거 없는 얘기니까요. 24082 사건을 보겠습니다. 좀 좋은 물건이라고 꽁쳐놨던 물건인데, 이게 변경이 아니고 미진행.
취하인 것 같습니다. 취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공부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물건이 두 개죠. 한 개, 두 개. 예, 아파트 두 개. 특히 여기 2번 물건, 1번도 미진행. 2번 물건에, 자, 이게 시세가 2억 8천. 그리고 단지 크고요. 예, 지하철역도 이 부근에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형도 그렇고요. 층도 그렇고, 오래되지 않았고, 대단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만 가까이 있다면, 좀 중장기로 투자해도 될 물건인데, 누구냐? 너는 누구냐죠? 예, 11년. 11년에 전입했는데, 소유자 최 씨는 16년에 이 집을 샀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등기부를 보면, 그러면 최 씨가 누구한테 샀나? 이 아파트가 휴먼시아입니다. LH 거였습니다. 그럼 LH로부터 샀다. 분양이 아니고요. 최초 분양이 아니고 LH가 임대로 가져가던 것을 산 거죠. 그때 여기 최 씨는 살았습니다. 예. 임차인으로 살다가 분양받은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살던 사람은 그럼 누구냐? 예.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고 분양받았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이 있을 수 없죠. 자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게 LH로부터 지금 뭔가를 잘못 눌렀네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예, 된 것 같습니다. 이 LH로부터 분양을 받기 전에 임차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세대 열람을 보면 조 씨가 11년 10월부터 살았네요. 조 씨가요. 자, 이분이죠. 예. 그러면 최 씨는 언제부터 살았나? 이 자체의 물건에서 어떤 기록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봤습니다. 두 개가 같이 나왔죠. 여기도 최 씨가 소유자고, 여기에 등기부를 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예. 지금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까 그 휴먼시아로 이사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날짜가 나옵니다. 예, 그 날짜가 그러니까 1번 물건, 2번 물건이 있는데 두 개의 등기부를 다 들여다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분도 같은 날 전입했었고요. 같은 날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분이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무자는 또 다르거든요. 이 채무자가 1번 물건에도 채무자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이 아파트에 또 같이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위가 아닐까. 제가 이게 경매하면서 소설을 많이 씁니다.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추정하는 내용들이 되게 맞습니다. 경험에 의한 거죠. 그래서 문제 없는 물건. 그래서 저는 좀 아파트가 좋으니까 좀 저렴하게 또는 제값을 다 주더라도 입찰할 만한 물건이라고 봤는데 진행이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게 만약에 취하라면 잊으셔야 되겠고 혹 진행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물건을 말씀을 드렸네요.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제 시작이죠. 예, 오른 지가 올 연초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 오를 텐데, 깨끗한 물건을 더 오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약간의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산다거나, 또는 경쟁이 떨어지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높게 입찰한다거나, 자, 이런 목적으로 오늘 인천의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물건 여러 개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